과일과 채소만 먹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저도 과일과 채소만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죠. 미국 영양과 식이요법 학회에서는 지나친 채식주의로 인해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나 칼슘, 비타민 D, 요오드, 아연 이런 영양소 결핍을 우려를 했는데요.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저는 권하고 있지 이것만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B12나 아연, 요오드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꼭 같이 드셔야 되는 음식이 견과류와 씨앗류, 그리고 해조류, 버섯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견과류 안에는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메가3, 6, 9 이런 지방산은 견과류와 씨앗류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의 경우에도 동물성 단백질에만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나와 공생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요. 비타민 B12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8가지 식품군들을 충분히 드신다면 비타민 B12 결핍이나 다른 영양소 결핍이 없습니다. 아연이나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요오드 같은 것들도 해조류를 섭취하면서 또 버섯류를 섭취하면서도 충분히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연은 해산물이나 굴, 소고기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너트나 아몬드 이런 견과류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가 있고요. 요오드는 해조류, 미역이나 곰피나 톳 같은 이런 해초, 해조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일,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견과류, 씨앗, 해조류, 버섯류를 드시면 근육 생성이나 비타민 B군 합성이나 오메가3 필수 지방산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를 골고루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해독 식사라고 하니까 의욕이 넘치는 분들의 경우 채소 섭취를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지나치게 빠진 분들이 계세요. 채소는 과일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 채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과일은 충분한 과당, 포도당, 자당 같은 에너지원이 되는 성분이 같이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경우는 단백질과 지방도 같이 있죠. 이렇게 과일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반면 채소의 경우에는 당근 정도를 제외하고는 당분이 많이 없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채소를 지나치게 먹으면 살이 지나치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포만감은 또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지나치게 막 1리터 이상 해독 주스를 지나치게 먹을 경우에는 살이 너무 빠지고 또 몸이 차가워지고 또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는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소 양을 줄이는 방법, 생채소 대신에 채소를 익혀 먹는 방법, 그리고 꼭 견과류와 씨앗류를 같이 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살이 빠지거나 몸이 차가워지는 이런 부작용들은 채소를 잘못 섭취했을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잘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챙기지 못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과일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방 출장이나 외부 일정 때문에 이처 과일을 챙기지 못했을 때 편의점에서 과일을 구입을 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사막 같은 환경에 간다 이런 경우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진짜 과일 채소를 하나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임시 방편으로 비타민C 정도의 영양제는 꼭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너무 아파서 도저히 과일 채소를 못 챙긴다. 최소한의 비타민C라도 꼭 드시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해서는 세포 기능도 안 되고요. 또 혈액 생성도 잘 되지 않고 철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막과 같은 환경이다 이럴 때는 과일 채소를 아예 구하지 못할 때는 비타민C라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그래도 편의점이 있는 곳에 가신다면 편의점에 있는 사과, 바나나, 토마토 같은 이런 것도 꼭 활용을 하셔서 사과, 과일, 채소를 보약처럼 드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약을 먹기 때문에 저는 과일 안 먹고 밥을 먹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과일은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과일은 약과 충돌할 수 있어요. 바로 자몽이라는 과일입니다. 자몽 성분이 약이 대사하는 효소 시스템을 차단하기 때문에 약효를 내지 않고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도 과일 식사를 하시고 약을 드셔도 됩니다. 단 자몽만 빼고 드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해독 식사 또는 과일 식사를 하실 때 일반식 밥을 드시면서 약을 많이 드시듯이 과일 식사 또 해독 식사를 하시면서 약을 같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막상 입맛에 맞지 않거나 또 바쁘다는 이유로 챙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먹던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빵 중독증이 있었다라고 책에도 쓰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20대 때 빵도 많이 먹고 햄버거, 치킨, 피자, 삼겹살 굉장히 많이 저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좋은 습관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살짝 더해주는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빵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먹거나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럴 때 억지로 막 끊어야지 이것보다 과일을 먼저 먹으라고 했지, 과일 먼저 먹고 빵을 먹자,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치킨이나 피자나 어떤 회식이 있을 때도 과일이나 채소, 방울토마토를 먼저 먹고 그 음식을 먹자라는 식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는 겁니다. 아예 끊고 과일, 채소, 해독식단만 하는 것보다는 좀 쉽잖아요. 이렇게 과일을 먼저 먹고 빵을 먹자라는 것을 실제 해보시면 내 입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빵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과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빵이 예전보다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안 찾게 되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치킨, 피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과일을 먼저 먹다 보면 맛이 예전만큼 없게 돼요. 그것은 내 입맛이 깨끗한 입맛, 청량한 입맛,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으로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먹자 이렇게 하시면 좀 낫잖아요. 이것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집에 하수구가 넘쳐서 막혀 있다면, 집에 쓰레기가 흘러 넘친다면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것이 우리 집에 너무 쌓여가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내 몸에 늘 맛있는 음식, 늘 당기는 음식, 빵이나 치킨, 피자, 가공식품 이런 것만 늘 채워 넣는다면 내 몸에 쓰레기가 넘치는 집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소가 넘쳐나고 염증이 심해지고 약을 먹어야만 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노력을 해서라도 독소를 배출하는 습관, 빵 먹기 전에 과일 먼저 먹고 어쩔 수 없이 회식한 뒤에는 채소를 좀 더 먹는다거나 녹즙을 좀 만들어 드신다거나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는 연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병장수의 삶은 고통을 가져오죠. 유병장수, 약을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또는 건강에 신호가 왔을 때, 염증이 좀 커져갈 때 먼저 좋은 음식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그 음식을 선택하는 환경이라면 이런 습관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어떤 음식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임산부들의 경우 그 음식을 먹어야만 행복할 것 같고 지금의 통증이 줄어들 것 같다. 저는 그러면 그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그 음식이 지나치게 건강에 해롭다면 꼭 해독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치킨이 먹고 싶고 빵이 먹고 싶다. 그러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거나 식후에 좀 녹즙을 드시고 채소를 좀 드셔서 해독을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도 옛날 좋아하던 추억이 담긴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고기를 절대 먹지 마세요 해서 고기를 끊었는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힘들고 해서 너무 먹고 싶어서 불고기를 좀 드셨는데 기운이 막 나고 막 힘이 솟고 아픈 게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억에 담긴 음식은 정신적으로도 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은 드셔라. 대신 이후에 그게 너무 독소가 많은 음식이라면 이전과 이후에 해독하는 음식도 같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 그리고 영혼이 같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원칙들만 고수하는 것이 또 맞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음식이라면 선택하시고 설령 이것으로 인해서 몸이 좀 힘들다면 꼭 해독을 같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독 식사를 하면 몸은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단 3일만 아침 과일 식사를 하신다면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에 잘 가고 몸이 가벼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식사를 선택하실 때 내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충분히 즐기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선택한 만큼 내 몸의 세포는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세포가 분열이 되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거 너무 힘들어, 맛없어 이러기보다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오늘도 수천만 개가 만들어졌구나. 내 몸에 나쁜 독소가 빠져나갔구나. 내 몸이 바뀌는 과정을 꼭 즐기시면서 이 식사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